자, 두 번째 주제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요구사항이라는 말이 이제 첫 세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개발에 있어서. 자,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할 때 우리는 그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치면 요구사항 문서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럼 그런 요구사항을 이제 우리가 수작업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 시스템 아키텍처에 이렇게 할당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런 요구사항과 아키텍처 모델 간의 어떤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추적성 문제입니다. 아까 Git 같은 거 소개를 드렸고 그에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요. 계속 코드가 업데이트고 모델이 업데이트고 할 때 변경 관리나 요구사항을 추적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구사항을 작성을 할 때 어떤 규칙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제는 사실 MBSE, 즉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AI랑 크게 관련이 없고 앞선 세션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여드렸던 시스템 컴포저라는 툴이 가장 중심에서 하이 레벨의 시스템을 이제 설계하는데 중심이 되고 있죠. 그리고 리퀘어먼트 툴박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이런 시스템 컴포저에 있는 아키텍처에 할당이 되게 되고요. 매트랩과 시뮬레이션 등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 컴포저는 그 두 가지의 기능을 세부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서 시스템 구성 요소들 이렇게 있을 때 그들 간에 이제 메시지 교환하는 어떤 시퀀스들을 나타냅니다. 구성 요소 간의 어떤 상호작용들을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거기에 따라 기대되는 동작 등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을 이제 기능적인 어떤 동작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데이터의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각화합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시스템에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기능을 이제 디테일한 기능을 이제 검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디지털 용어 오늘 많이 나오네요. 이제 디지털 스레드라는 이제 용어를 또 소개해 드리는데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겁니다. 제품이나 이제 시스템의 라이프 그 사이클이 있죠. 전 단계에서 이제 생성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끊김없이 연결을 해서 요구, 설계, 구현, 검증의 이제 엔드투엔드의 추적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지털 스레드에는 각 요소마다 매스웍스의 솔루션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구사항이 이제 MBSE랑 이제 체계적으로 결합이 되게 된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요구사항의 불일치 문제나 아니면 이제 추적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잘 이제 해결이 되더라도 쭉 흐름을 만들어 놨도록 하더라도 요구사항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라면은 이 체인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요구사항 이제 작성 규칙 부재라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대부분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제 자연어 기반으로 써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쓰고 계신 상용 LLM 서비스를 이용해도 이거를 할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용 LLM 서비스는 서버가 자기들 이제 외국에 있거나 이제 다른 곳에 있죠. 특히 결국엔 이제 회사 밖에 그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구 사양이라는 거는 어떤 모델을 개발을 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기밀 사항이거든요. 그런 요구 사항들을 내가 처리한다고 이제 LLM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회사 밖으로 그 요구 사항이 유출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 상용 LLM 서비스 업체들이 우리 거는 보안에 문제가 없어요. 절대 학습에 도움되지 않아요라고 주장은 하지만 일단 회사 밖으로 나간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바로 로컬 LLM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EOS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Easy Approach to Requirement Syntax라는 약자로서 그 롤스로이스의 이제
알리스타 마빈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컨셉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어로 된 요구사항을 어떤 체계화된 템플릿으로 표현하는 이제 방법론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when 트리거가 발생을 했을 때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이 당연한 게 지켜지지가 않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항공우주나 자동차 등의 안전이 중요한 산업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요구사항의 예와 이제 이어스로 된 이제 포맷이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볼게요. 맨 아래쪽을 하나 보겠습니다.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센서가 고장나면 멈춘다라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이 문장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센서 고장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멈춘 거냐? 그 다음에 멈췄을 때 어떤 동작이 무엇이 되느냐?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죠. 그래서 이어스에 기반을 해서 요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이제 필터링 수정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센서 데이터가 0.3초 이상 수신되지 않으면 비행 제어기는 모든 자세 제어 동작을 중단하고 비행 제어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깔끔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LLM 서비스, LLM인데요. 저기선 특별히 로컬 LLM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컬 LLM 개념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LM 스튜디오나 아니면 올라마 등으로 로컬 LLM을 돌려보신 분 있으신가요? 자신의 컴퓨터에서? 몇 분 계시네요. 근데 뭐 부끄러워서 그렇지 대부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이 이제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나만의 개인 비서를 로컬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매트랩도 이런 로컬 LLM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하는데요. 보시면 애드온에서 익스플로러 애드온을 누르시고 여기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 위드 매트랩이라는 애드온이 검색이 되고요. 설치를 하시게 되면 무료로 본인의 매트랩에 이거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세부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LLM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create simple 올라마 챗봇을 주로 이용할 텐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메소스 개발자가 운영하고 있는 GitHub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챗은 이제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활발하게 지금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몇 개월 후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랑 또 다른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매트랩 안에서 로컬 LLM을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연동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매트랩의 커맨드 라인이 마치 챗GPT의 채팅과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간단한 FIR 필터를 하는 이제 매트랩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쭉 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코드를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잘 동작하는 코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작은 내가 챗GPT나 상용 LLM을 쓴 게 아니라 내 컴에서 내 PC에서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로컬 LLM을 이용해서 요구사항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느냐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사항을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된 요구사항 문서를 리카메 툴박스나 아니면 리드 테이블 이런 기능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요구사항을 자연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컬 LLM을 이제 세팅을 해야겠죠. 세팅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아까 그 애드온을 설치하신 다음에 챗은 올라마 챗 젠마3의 포비트 모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로컬 LLM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마련이 된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예제에서는 이제 젠마3 모델을 사용했는데 좀 더 헤비한 모델도 많이 나와 있죠, 현재는. 그래서 여러분의 PC 사양이 받쳐주신다면 더 많은 더 큰 모델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러온 건 불러온 거고 실제로 이어스 아까 말씀드린 이어스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에 이런 식으로 이어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주고 요구사항을 분석하라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요구사항 바람이 새고 배터리가 부족하면 착륙한다. 딱 봐도 많이 빠져있죠. 디테일한 부분이. 그래서 결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바람의 강도랑 배터리랑 잔량의 상태 조건이 함께 좀 어쩌저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분석을 해주고 있죠. 이걸 보고 든 생각이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 논문 초안을 교수님께 가져갔더니 교수님의 난도질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농담인데 아무도 안 놓치시네요. 네. 자, 물론 이제 아까 첫 번째 소개해드린 그 매트릭 코파일럿을 이용해서도 이 과정을 똑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인터넷 연결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꺼려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로컬 LLM을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LLM을 이용해서 아까 같이 정보를 추출을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CSV나 엑셀 파일 등을 익스포트를 한 후에 정식으로 리퀘어먼트 툴박스를 이용해서 리퀘어먼트 테이블을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LLM은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 리퀘어먼트 툴박스 기능을 이용해서 요구사항끼리 문제가 있는지 아무리 요구사항들이 이어스 기반으로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을 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툴박스의 기능을 이용해서 그 실제 아키텍처랑 불완전한지 불일치한지 등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분석을 기반으로 실제 아키텍처에 맞는 요구사항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요구사항들이 이제 정확히 수정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이 깨끗해지고요. 이걸 바탕으로 무결한 이제 요구사항이 나왔으면은 이제 실제 개발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불명확한 건 없어졌으니 이 디지털 스레드 요 체인을 쭉 돌리시면 됩니다. 남은 거는 이제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것만 남았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인 요구사항 작성 규칙의 부재, 요것도 이제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구사항이라는 관점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어려움을 좀 살펴봤고요.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로컬 LLM의 성능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매트랩에서 할 수 있는 기능도 당연히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빙산의 일각이죠. 요구사항 분석을 로컬 LLM으로 어떻게 한다? 요것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많은 기능들이 이걸 이용해서 가능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또 발굴을 해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마지막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